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 크던 작던 좀 이렇게 다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타박상, 또 찰과상, 또 이렇게 뭐라고 이름하기는 뭐 핥힌 상처라든지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냥 멍들기 전에 약간 빨갛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까지 어린이집에서는 수시로 정말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어린이집에서만 사고가 나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사고가 나서 상처가 나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발달 상황의 어떤 비슷한 연령끼리 집에서는 아이의 뭐 한두 명의 아이가 있지만 이제 어린이집에서 교실 안에서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는 어떤 그런 출발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이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안전 관리를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관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나는 경우들, 사고가 나는 경우들, 아이가 아파서 병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님께 전달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결과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최근에도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유의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놀이하고 또 놀이하면서 배우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좀 일어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제 좀 추운 겨울 되면서 지금도 다 막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만큼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때 말고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이가 이런데 마스크 안쪽에 상처가 난 거를 발견을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도 한 아이가 6살 아이예요. 남자아이가 잘 놀다 갔어요. 잘 놀다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 이렇게 상처가 생긴 거죠. 엄마가 보니까. 차에서 내리면서 아이가 "엄마 여기 쓰라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 그 다친 날 그날 선생님이 대치교사가 와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선생님이 보셨대요, 상처가 난 거를. 근데 "너 상처가 이게 왜 생겼니?"라고 인제 물어보니까 어제 아빠하고 놀다가 그랬나?" 이제 아이가 인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노는 중에 이 상처가 생긴 거였고 아이는 거울을 아직 안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처가 있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그전에 어떤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아빠하고 놀다가 그랬나?" 근데 마침 어제 그 전날 아빠가 일찍 데려가셔 가지고 놀이를 하고 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 어제 아빠하고 놀다가 그랬나 보다."라고 하고 그냥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인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선생님만 그냥 그렇게 알고 아이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눈 걸로 그렇게 끝낸 거예요. 그런데 인제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제 아이가 다쳐서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한테는 연락도 없었고 원에서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이 아이가 왜 다쳤는지 아이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데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약도 안 바르고 정화도 안 주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러고 인제 서운함을 인제 그 감정을 전화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일단 죄송하다." 근데 제가 퇴근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늦지감치 전화가 온 거여서 우리 연장반 선생님들이 전화를 받아서 메모를 해 놓으셔서 제가 이제 알림장으로만 일단 좀 답변을 해 놓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하루 일과를 쭉 살펴봤어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아이 상처 난 걸 보고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전 시간에 점심 먹기 전까지의 그 모습을 쭉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오전 간식 먹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인제 빈 급식 그 그릇을
간식 그릇을 선생님께 갖다 드리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이는데 상처가 안 보였어요. 점심 먹을 때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간식 먹고 난 이후에 점심 먹을 때 그 사이에 집중해서 이제 아이 활동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아이가 놀이하는 곳에 미술 영역 그쪽에서 많이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를 들고 오리고 자르고 뭐 이렇게 붙이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아마도 가위라든지 뭐 이런 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뭔가 만들기를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긁힌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이도 놀이에 열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픈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를 보는 순간 엄마 얼굴 쓰라려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이제 거울을 안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선생님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그 대체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이제 사무실로 오셔서 이제 이야기 좀 나눴어요. 제가 이제 CCTV 본 상황 영상을 본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 선생님도 오전에는 잘 못 봤는데 이제 오후에 그걸 보고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이 부모님이 서운해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 여기 이렇게 살짝 긁힌 거 집에서도 놀다가 긁힐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상처가 나면 절대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으면 적어도 귀가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약도 한번 발라주시고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그랬는데 언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이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 있어서 약을 발라서 보냅니다 라고 전달만 하면 어머님이 오케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담임선생님이 아니시고 담임선생님이 연차 간 이후에 그 대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 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상황 설명을 이제 어머님께 해드렸더니 어머님이 이해하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제 하원하기 전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아직은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뭐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가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벗겨서 물티슈로 한번 닦아도 주고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저희는 교사들 교육을 하면서 그 매뉴얼로 있거든요. 근데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3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에요. 그러니까 만 1세 반에서 이제 점심 먹고 있을 때 상처가 난 일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밥을 먹은 친구가 이제 다 먹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3살 같은 경우는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할 일이 좀 사실 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먹은 친구는 이제 편안하게 놀이를 할 수 있게 몇 가지 놀이를 이렇게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먼저 먹고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먹은 친구가 또 가서 놀이를 하면서 그 놀잇감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뺏기지 않으려는 자와 뺏으려고 하는 자, 난 도저히 못 뺏기겠다 하면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이제 뺏기니까 화가 나서 먼저 놀이를 하던 그 친구가 이렇게 손이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눈 밑에 옆에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요. 이렇게 손톱 자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처는 아이가 이제 우니까 벌써 이제 3살 같은 경우는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달려가서 이제 아이 상처를 보고 이제 약도 발라주고 이제 눈 옆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디폼을 그래도 눈 아주 가까이는 아니고 눈 옆에서 이렇게 메디폼을 붙여서 하고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상처가 나서 이렇게 약을 발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귀가 후에 아이 상처를 보니 엄마가 선생님께 들었던 그 상처의 깊이보다 엄마는 더 크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셨는데 이게 나중에 손톱 자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병원에서는 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흉터는 남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상처가 치료가 잘 되면 흉터가 없겠지만 나중에 흔적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병원 치료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해드릴 수 있지만 이제 어머님이 병원 갔다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다. 이제 알려는 줬지만 그리고 상처를 낸 아이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그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는 등의 이제 불만을 좀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퇴근 이후에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이켜봐도 그게 병원까지 응급하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응급 상황에는 병원을 데리고 가요, 직접.
그런데 부모님께 연락해서 부모님이 병원을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이러면 안전공제에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치료비는 당연히 제공을 하죠. 근데 아이가 조금씩 다쳤을 때마다 병원을 다 데려간다고 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또 돌보는데 또 손이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부모님께 연락해서 부모님께 인도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어머님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게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이게 큰 상처인데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아이가 다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죄송하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응급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문제였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치게 한 아이의 부모님과 통화를 해서 그 부모님께 직접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친 아이가 이제 먼저 그 아이 친구 것을 뺏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 건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3살 나이는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되게 아이 거를 빼앗아서 미안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린이집 운영도 너무 힘들고요. 이제 부모님들도 어려워서 보내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 다치게 한 친구가 몇 번 친구에게 상처를 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한 번쯤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 번 아프게 한 친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제 다친 아이의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하시니 어머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 어머니의 속상한 마음을 어머님이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반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부모님들이 미안해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달은 대로 하지만, 보통 직접적으로 부모님께 연결해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가 사과 전화까지 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원에서는. 이제 정말 주의를 주고 했지만 아이가 고의적으로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발달 연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과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아무튼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잘 나았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네,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6살과 7살 친구들이 이제 대학병원에 응급실까지 간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찢어지거나 이제 뭐 이렇게 그럴 때 대학병원까지 가고 응급실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6살 아이가 정리 시간이 됐어요. 정리를 하는데 이 친구가 몸놀림이, 원래 키도 크고 몸놀림이, 몸 움직임이 엄청 이렇게 많은 아이여서 선생님이 이제 주의를 좀 잘 주는 아이였는데, 정리를 막 너무 열심히 하겠다고 막 여기와 뛰어갔다 저기가 뛰어갔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어린이집에는 교구장들, 아이들 사물함 이렇게 다 모든 교구들이 이렇게 모서리가 빼쭉하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둥글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미술 책상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물함 같이 색종이라든지 색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낮은 책상이 있었어요. 미술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러져 있는데, 이 친구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를 피하려고 하면서 딱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잃고 그 미술 책상, 낮은 책상에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여기를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머리나 이마 같은 경우에는 딱 부딪혀서 이제 이게 상처가 길게 생기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지혈을 하면 피는 금방 멈춰요. 하지만 나중에 흉터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몇 바늘 꼬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합 수술을 위해서 저희가 병원을 가는데, 이제 먼저 지혈을 해야겠죠. 그래서 솜을 이렇게 놓고 냉찜질 팩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일단 꽉 잡아서 지혈을 시키면서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이제 어린이집 차하고 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도 이제 오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부모님께 연락하면서 바로 가고 해서 응급실에 가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머님이 오셨어요. 응급실에는 보호자가 한 명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님께 이제 인계를 하고 제가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언제 먹었는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이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어떻게 이게 다치게 정말 많이 찢어졌다 이러면서 두 반을 꼬맸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찢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원망의 말을 막 퍼부어 대셨어요. 근데 이제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지만 아이 다쳤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묵묵히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묵묵히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가 이제 봉합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어린이집 카드로 원 계좌로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 풀렸어요. 다 나아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아이 상처가 나고 이러니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나의 감정 그대로 막 하셨지만 조금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영상 보시고 요즘 다 이야기 듣고 이제 확인하시잖아요.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히 아이를 소홀하게 보거나 아이를 방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저희는 매뉴얼대로 아이를 부모님께 바로 연락하고 아이를 병원에 응급실까지 데려가고 바로 처치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막 말을 해서 죄송하다 라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다치고 정말 잘 지내고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이제 말씀에 사실은 저희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기는 해요. 이제 바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상황은 7살 남자애가 이제 점심 먹기 전에 화장실 가서 이제 손을 씻겠다고 하면서 친구하고 막 가다가 이제 입구에서 막 뛰고 이러다가 넘어져가지고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문에 딱 부딪혔어요. 근데 여기 눈 옆에가 이렇게 살짝 찢어졌어요. 근데 눈 옆이라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 이렇게 협력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과병원 가서 한두 바늘만 꼬매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단 지혈하고 똑같이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알코올 밴드로 무균 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냉찜질도 하고 지혈을 한 다음에 부모님께 연락하고 바로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병원을 같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 여기서 봉합은 할 수 있는데 눈 옆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눈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이 눈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대학병원 가서 꼬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님과 같이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봉합을 하고 이제 지금은 실밥도 뽑고 이제 다 해서 했는데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고맙다. 바로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바로 데려가 주시고 이렇게 바로 연락 주시고 이제 바로 저희가 이제 매뉴얼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다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이러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실밥을 뽑기 전까지 물기가 닿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만 좀 더 주의해서 해주시라.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친구들하고 또 부딪히면 봉합된 부분이 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선생님이 이제 조심시키시고 하셨죠. 이런 식으로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사후 대처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이해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건이 일어나면 그 경위에 대해서 부모님께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잘 알려드리려면 자신감 있게 아이들과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부모님들이 말씀 살짝 의심하실 때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안 봤어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벗어나려면 그런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잘 보면 그러면 언제 어느 때든지 매뉴얼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께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이집을 보내실 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어린이집을 보내시고 싶으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부모님의 신뢰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언제 뭐 작은 상처든 큰 상처든 이런 상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또 믿어주시고 선생님의 말씀을 믿어주시고 선생님은 경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귀가 전에는 적어도 잘 살펴보아서 아이와 이야기해보고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 좀 알려드려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한 3년 전, 4년 전쯤 된 일인 것 같아요. 네, 5살 여아가
이제 5살부터 책상 의자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책상 앞으로 가져가느라고 움직이면서 양쪽 발가락이 다 골절이 일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책상이 의자가 그 발가락 위에 올려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이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의자를 끌어서 앞으로 갔는데 그 책상 다리에 발가락이 부딪혔는데 골절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가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얘가 왜 아플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하원할 때 얘가 발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네. 근데 오늘 커다란 사고가 없었거든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의자를 끌면서 책상에 부딪히게 된 것도 나중에 CCTV를 보고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없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옥상 놀이터에 올라가는 거라든지 또 강당으로 옮겨가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복도에서 교실에서 모든 CCTV를 다 봐도 아이가 왜 다쳤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병원을 데려갔는데 발가락에 실금이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양쪽 발을 다 깁스를 해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어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어떤 아이는 넘어져도 멀쩡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렇게 정말 책상 다리에 자기 스스로 의자를 이렇게 한 번 끌어가지고 발가락이 그냥 책상에 살짝 부딪혔는데도 금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 계속 관찰해서 아프면 부모님께 얼른 연락해서 병원을 가고 정말 응급한 상황, 부모님이 빨리 못 오는 상황이라면은 어린이집에서 병원을 데려가서 괜찮다고 안심되는 상황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때 아이들 상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